홍공 후짜. 요대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인간미가 보여줬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홍공TV의 저는 홍공쌤이고요. 여기는 네, 김은주쌤입니다. 김은주쌤이시고 김은주 우리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아이 공부에 부모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제목부터 저는 약간 명치를 빡 맞았는데 내용이 되게 그래도 많더라고요. 두툼하게 꼭 한번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정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편에서는 이제 가짜 공부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목격을 했을 때 약간 목격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의견 가볍게 이렇게 좀 남겨주셨는데 가볍지만 사실 좀 무거웠습니다. 네, 퍽퍽퍽 저도 이렇게 의도 맞았는데요. 자, 저희 아이를 또 생각을 하면서 사적인 인터뷰도 오늘 좀 많이 할 건데요. 2편은 자 그러면 아이의 어떤 가짜 공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단 부모가 노력할 포인트 분명히 이제 아이 교육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사실 집에서도 또 이렇게 손뼉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부모가 노력할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정보가 진짜 넘치잖아요. 그죠? 정말 넘치는데 그 넘치는 정보를 이제 현명하게 걸러내는 팁 한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 뭐 교육서도 많고 굉장히 많잖아요. 팁 한 세 가지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머님들이랑 아버님들께서 아이들을 잘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서, 그렇죠? 네, 교육서를 되게 좋은 교육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교육서도 다독보다는 정독이거든요. 아, 무조건 다 읽는 게 아니라 네네네. 정독을 해라. 네.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사실 교육서는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겹치는 것도 많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 같은 책을 만나게 돼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많은 책들을 봐야지 만날 수는 있지만 이제 거기서 내가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랑 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만나면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권의 책을 보는 것보다 그 책을 가지고 꾸준히 해보는 것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독을 하면은 안 보였던 게 보여요. 그리고 내 아이에게 이제 해보면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반드시 이게 갑자기 되지는 않아요. 교육이라는 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흔들리면서 아이도 같이 흔들리게 되니 네, 한 권의 책을 제대로 보고 그 책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호흡하면서 가는 네,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서도 다독보다는 정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한 가지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뭐 영어든 뭐든 서점에 가가지고 한번 쭉 투어를 하면 트렌드가 대충 보이잖아요. 쓱 꺼내서 목차 같은 거 보면 아 금방금방 우리가 훑어볼 수 있으니까 뭐 도서관이든 서점 가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줄인 다음에 거기서 나한테 맞는 걸 몇 개 뽑아가지고 그걸 이제 정독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 걸 좀 실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진짜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네, 책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은 뭐 그렇게 됐고 책 말고 또 다른 건 없나요? 네, 이제 인터넷으로도 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이제 더 많이 접하시죠. 사실 책보다는. 정보 뭐 카페든 뭐든 진짜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댓글이 많은 글이라든지 이제 좋아요가 많은 글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 아이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떡하지? 두렵죠. 네, 이런 불안감도 같이 올라오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정보만 가질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은 이제 불안감도 함께 저희가 갖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다양한 아이들이 이제 사실 올라오잖아요, 내용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떡하지 하면서 갈팡질팡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글들이 담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멀리 보면 방향을 읽어주면 좋아요, 사실. 근데 방법을 이제 쓰게 되죠, 사람들은.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그래야지 많이 사람들도 보고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방법적으로 쓰게 돼요. 저부터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방법은 사실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방향을 읽어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서점에서 트렌드 얘기했는데 교육서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딱 보면 지금 트렌드는 이거구나. 사실 요즘에 목차 보면 이게 겹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해력이라는 키워드가 요즘 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수학이라는 또 키워드 요즘에 또 중요하고, 또 이제 혼자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쓴 것일 뿐이지 사실 말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있거든요. 아이들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게끔 도와줘라. 하면서 그 비슷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교육은 방법보다 방향이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방법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나 어떡하지?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또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다가 내가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방법에 집중하지 마시고 네, 그 뒤에 담겨져 있는 방향, 그러니까 그런 글들을 모아서 이 방향이구나, 이 방향이구나. 이렇게 읽는 이제 눈이 좀 필요한 거죠. 네. 좋습니다. 결국은 현명하게 거른다라는 게 너무 눈앞에 있는 어떤 방법적인 거나 요런 거보다는 그런 거보다는 조금 그 뒤에 있는 어떤 방향 같은 거, 그렇죠? 다 좀 걷어내면서 잔가지보다는 좀 본체, 방향이구나. 네네. 그런 쪽으로 가는 식으로 하는 게 좀 좋겠다. 그러려면 결국은 부모님들이 사실 좀 손품, 발품을 좀 팔 필요는 있긴 있네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손품 발품은 잘 팔 수 있고, 사실 그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내 아이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정보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내 아이를 보는 게 가장 더 중요하거든요. 내 아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풀 때 이 친구는 어떻게 하는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친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걸 해나가고 있는지 그 순간을 포착하는 게 훨씬 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죠. 네. 그럴 때 그 친구에 맞는 방식을 찾으려면 책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그 아이한테 해봤을 때 이런 게 나왔을 때 얘는 이게 맞았구나 하고 그 친구가 저한테 알려줬지 그건 책에서 사실은 참고 정도는 되지만 네, 그 아이를 잘 사실은 보셔야 된다고. 먼저 1순위는 그럼 이제 아이를 보고 그다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여러 개 뭐 정보를 참고하지만 이제 방향 참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예.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추천 도서를 버려라. 와, 이거 센데요. 추천 도서. 왜냐면 여보, 우리 집도 추천 도서 있지 않나? 요것도 어떤 또 뜻이 있는지 한번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문해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쵸. 네, 지금 트렌드로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좋은 현상이라고 그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굉장히 아이들에게 중요한데 문제는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책을 읽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많은 부분에서 문해력 독서로 귀결되니까 결국은 책. 네네네. 이렇게 많이 마무리되는데 네네. 그걸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그렇죠. 책이 중요하지만 꼭 반드시 문해력만을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책을 읽는데 문해력이 안 늘어 이럴 수도 있고. 네네. 그럼 조바심이 낳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읽었는데 왜 안 되지? 얘는 왜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반드시 읽어야 될 뭐 추천 도서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거 보면 마음 급해지더라고요. 네. 몇 학년까지 꼭 읽혀야 되는 책. 네네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어쩌면 그게 함정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보면 각각 다 달라요. 수준이 다르다고요. 그렇죠. 똑같은 5학년으로 앉아있지만 어떤 친구는 5학년 이상의 책을 소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전부터 이미 그 시간을 보내온 친구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5학년이지만 5학년 수준의 책을 읽지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그동안 책이 별로 재미없었고 자기에게 맞는 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못 읽을 수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똑같이 5학년 때 읽어야 되는 책 요거 읽어야 돼 라고 하면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드디어 이 말씀의 뜻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 도서 자체가 이제 뭐 나쁘다, 악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결국 아이를 봐야 되는 거군요. 네네네. 아이 기준 봤을 때는 얘한테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추천 도서가 꼭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 또 성향이 또 안 맞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어떤 친구는 또 이런 분야를 좋아하지만 또 어떤 친구는 아닐 수 있고. 자, 아까 그 교육 정보 거는 팁에서 말씀드렸지만 내 아이를 잘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의 지금 수준의 책을 아이가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재밌는 책을 골라야 돼요. 그거는 아이가 알거든요. 맞아요. 근데 책 보시면 저 누구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100% 다 재밌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추천 워낙 많이 해주시니까 주변 분들 많으시니까 근데 결국은 애가 좀 그래도 선택을 해야 좋아하기도 하고 나중에 부모님이 좀 이제 애가 좀 안 읽으려고 해도 명분이 있잖아요. 너가 그래도 선택을 한 건데
훈육에 약간 명분도 있으니까 주로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아이한테 좀 이렇게 많이 좀 맡기는 편이고 영어도 사실 그래요. 영어 원서 내는 것도 고를 때 질다잘로 보통 많이 하거든요. 즐겁게 좀 많이 읽히게 하기 위해서는 네네. 쉽고 그다음에 애가 좋아하는 거 약간 요것도 지금 문해력 독서 편에서 좀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취향을 찾아내야지만이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독서의 큰 포인트는 전 지속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거 네.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네.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아까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책 읽는 친구들을 찾기 힘들다고 했는데 도서관이 없다면서요? 네, 그 친구들이 자기 취향의 책을 찾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네, 재밌으면 가요. 뛰어간다고요. 제가 책을 약간 영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막 애들이 막 달려가 쉬는 시간만 기다려서 빨리 그 책을 고르러 가고 네, 싶거든요. 이쁘다. 궁금한 거예요. 네. 네. 저도 그 모습이 정말 예쁘니까 다음에 더 공부해서 아이들한테 알려줘야지 이러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재밌고 흥미를 느끼게 되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가거든요. 도서관을. 그리고 네. 읽지 말라고 해도 읽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 지금 읽을 시간 아니야. 지금 읽으면 안 돼. 그 정도로 책이 재밌으면 빠져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거고 그 책은 저희가 계속 골라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자기의 취향을 찾아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그래서 애가 막 3, 4, 5학년 뭐 이렇게 되면서 3학년에 영어도 뭐 생기고 하다 보니까 학습을 자꾸 어떻게 보면 끼워 넣잖아요. 학습을 끼워 넣고 자꾸 어떤 커리큘럼을 끼워 넣고 하다 보니까 아이 주도는 점점 어떻게 보면 좀 없어지는 편이고 어떻게 보면 즐기는 것보다는 학습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5, 6학년이 돼서 거의 좀 슬픈 표현이지만 거의 소멸되다시피 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학습이 있든 뭐가 있든 커리큘럼이 있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애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관찰이라든지 탐험해보는 거는 되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편에서 마지막으로 학습 속도. 사실 속도, 한국은 저는 속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애는 속도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좀 빨리 가는 거, 덜 불안하니까, 속도전, 학습 속도하고, 그 다음에 공부량. 어쨌든 애가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으면 좀 그래도 좀 마음 편하잖아요. 속도하고 공부량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땡땡! 이것이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과연 뭘까? 저는 너무 기대돼요, 지금. 네, 다들 필기했어요, 필기.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속도보다 중요한 거? 네. 이거 너무 뻔한 말 해볼게요, 제가. 네, 뻔한 거예요, 원래. 아, 그래요? 저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방향? 아니면 흥미? 뭐, 이 정도? 네, 맞아요. 흥미,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네, 학습, 네. 그러니까 즐거움이라는 걸 어떻게 제가 표현할 거냐면, 내일 또 공부하고 싶다. 이 마음을 남겨두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일 또 공부하고 네. 싶다. 와, 네. 이런 감정은, 와. 제가 사실은 이제 처음에 자기소개 해주실래요? 하고 시키시던데 저한테는 이름만 물어보셔서 네. 나는 뭐라고 자기소개할까 하고 사실 고민했었거든요. 안 시키더라고요. 자기소개해주세요. 자기소개해주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려고 했냐면 그럼 녹여서 가겠습니다. 자기소개. 네네. 큐! 네. 공부 안 하는 아이도 공부하게 만드는 교사 김은지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제가 했었어요. 했습니다, 방금. 네. 네. 그래서 저 친구들 많이 만났잖아요. 네.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사실 싫어하는 친구도 많죠. 근데 그런 친구들조차도 선생님 공부 재밌네요. 더 하고 싶어요. 선생님 다음에 문제 저 뭐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 제가 꽤 많이 만났거든요. 되게 이거는 뭉클하다 진짜. 네. 그 비법은 사실은 아이들에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대신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 역할로 저는 생각했어요. 맞아요. 네. 그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내일 또 공부하고 싶다. 다음에 또 공부하고 싶다. 이 마음을 남겨줘야 되는데 네. 너무 속도에 치중하고 너무 학습량을 늘려버리면 아이들이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는 아이도 있고 자기가 원해서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네.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비율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하면 아까 맨 처음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수준에 맞는 공부, 그러니까 기본을 확실하게 채울 수 있는 공부를 다 해가지고 가면 하지 말라고 해도 다음 게 궁금해 선행할 수 있다고요.
근데 기본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재미가 없어요. 근데 기본이 탄탄한 친구들은 다음 거 궁금하니까 갈 수 있다는 예습하고 거죠. 싶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내일 궁금하니까 또 할 거야. 내일 또 해볼 만해. 그리고 오늘 너무 질리도록 풀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또 하지 뭐. 그냥 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요 마음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기로 약간 네.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옛날에 네.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 보면 이제 박 과장인가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네. 그분이 어느 날 이제 머리가 열리면서 회사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재미없네. 그때부터 이제 완전 태도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사실은 그럼 어른의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까 그런 감정을 한 번에 느껴본다면 이거 좀 더 공부해보고 싶네. 내일 공부하고 싶네. 내일 학교 가고 싶네. 약간 우리 소풍 가고 싶은 날 막 이게 설레는 것처럼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맛을 보는 친구들은 확실히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역시나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 던져주시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제 현장에서의 어떤 우리가 이제 현장을 계속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뭐 카메라를 설치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거를 대신해서 전달해줬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이제 집에 우리 자녀들한테 좀 반영을 조금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 공부하기 조금 싫어하는 아이들도 공부하게 만드는 우리 김은주 선생님 제가 소개를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의 이야기 좀 잘 들었고요. 우리 더 노하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지금 끄덕끄덕 하셨으니까 3편, 4편까지 네, 쭉쭉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내용은 또 우리 김원주 작가님 우리 책에서 아이 공부에 부모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상당히 좀 두툼한데 또 술술술 익히도록 또 잘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그러면 3편에서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tay tuned!